2025년 할리우드를 강타한 공포영화 웹폰. 영화는 각 인물의 이야기를 챕터별로 나누어 전개하기 때문에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며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한 영화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끝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한 점으로 수렴하면서 와우, 경탄을 금치 못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봐주세요. 어느 날 밤 초등학교 한 반에 17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집을 나와 사라집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반에는 오직 알렉스라는 학생만 남아있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담임선생 저스틴을 의심해 교장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휴직시킵니다. 비참해진 저스틴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전 남자친구이자 현지 경찰인 폴과 불륜 관계를 시작하죠. 그럼에도 유일하게 남은 제자 알렉스를 걱정하는 저스틴, 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수상한 분위기 속에 식물인간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는 알렉스의 부모를 목격합니다. 이후 그녀는 교장을 찾아가 알렉스 부모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지만 이미 용의선상에 오른 그녀는 오히려 더 의심만 받습니다. 한편 실종된 아이 매튜의 아버지 아처 그래프는 경찰의 느려터진 수사에 좌절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며 아이들의 경로가 알렉스의 집으로 모이는 것을 파악하죠. 동시에 저스틴과 아처는 공통적으로 광대 같은 메이크업을 한 신비로운 노파에 대한 악몽을 꾸며 불안에 휩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저스틴과 불륜 관계인 마을 경찰 폴은 순찰 도중 떠돌이 마약 중독자 제임스를 체포하지만 수색 도중 그를 폭행하고 맙니다. 이후 풀려난 제임스는 평소처럼 다시 빈집털이를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바로 알렉스의 집. 그곳에서 제임스는 식물인간 상태의 알렉스의 부모를 목격하는데요. 이후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집의 지하실에서 뭔가에 홀린 듯 가만히 서 있는 실종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겁한 제임스, 바로 현상금을 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가지만 자신의 폭행죄를 신고하러 온 줄 알고 오해한 폴은 그를 추격합니다. 폴에게서 도망치던 제임스는 앞서 저스틴과 아처가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노파를 목격하고 이내 폴에게 붙잡혀 그에게 아이들의 위치를 털어놓습니다. 폴은 제임스를 끌고 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알렉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건 노파의 정체인데요. 이때 바로 그녀는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렉스의 이모 글래디스라고 소개하며 알렉스의 보호자 역할을 주장합니다. 교장이 거절하며 알렉스의 부모를 직접 만나겠다고 고집하자 글래디스는 그의 집을 방문해 일종의 마녀의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괴물이 된 교장은 그 자리에서 배우자를 죽이고는 저스틴을 죽이러 찾아 나섭니다. 자꾸만 알렉스 집 앞을 기웃거리며 사건을 조사하려는 저스틴을 죽이려고 글래디스가 교장에게 살인교사 주술을 걸은 건데요. 저스틴을 찾은 교장은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지만 때마침 아처가 막아서고 다툼 중 교장은 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그날 밤 아처는 저스틴에게 그녀를 의심했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며 자신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둘은 함께 실종된 아이들이 향한 알렉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드디어 드러나는 알렉스와 글래디스의 과거 이야기.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 어느 날 알렉스의 집을 방문한 이모 글래디스는 알렉스의 부모에게 주술을 걸어 그들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고 알렉스가 신고할 시 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이후 그녀는 알렉스에게 반 친구들의 소지품을 가져오게 해 아이들에게 모두 주술을 걸어버렸고 모두 알렉스네 집 지하실로 유인해서 아이들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살아오고 있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온 시점. 드디어 알렉스의 집에 들어간 아처와 저스틴. 그런데 이미 글래디스의 주술에 걸린 폴과 제임스가 공격해오고 무시무시한 전투 이후 저스틴은 폴의 총으로 둘을 사살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구하러 지하실로 내려간 아처. 그때 글래디스가 아처를 홀려 저스틴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주술에 걸린 아처가 저스틴을 목 졸라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알렉스가 꾀를 내어 글래디스를 향해 역으로 주술을 걸어버리죠. 그러자 알렉스의 새로운 주술에 걸린 아이들이 교장이 저스틴을 추격했듯 글래디스를 추격하고 결국 그녀의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글래디스의 죽음으로 아이들과 아처에게 걸려있던 주술이 마침내 풀리고 비로소 아이들은 부모와 재회하며 서서히 회복합니다. 좀 많이 복잡한 줄거리였는데요. 이쯤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영화인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화에 대한 제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의 소름 돋는 의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단서는 바로 영화 내내 반복해서 등장하는 217이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아무런 맥락 없이 등장해서 그 의미를 두고 크게 논란을 일으킨 이 쇼트, 바로 알렉스의 집 위에 둥둥 떠다니는 소총의 쇼트인데요. 뜬금없이 총의 환영이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총 위에는 21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2시 17분은 바로 영화에서 아이들이 실종된 시간이고 실종된 아이들은 정확히 17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해석 이외에도 217이라는 숫자에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더욱 어둡고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총기 난사 상징. 겉으로 보면 웹폰의 이야기는 마녀와 아이들이라는 동화적인 설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더 깊고 어두운 문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교 총기 난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서로는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2장 17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장은 헤롯 왕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시 17분에 실종된 아이들, 그리고 떠다니는 총에 새겨진 숫자로 등장하는 217은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처럼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내 총격 사건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아빠의 아들 이름은 매튜, 즉 마태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화는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2장 1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따라서 웨폰을 성경 속 유아 학살 사건의 맥락을 따라 해석해서 현대의 교내 총격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더 많은 단서들이 보이게 됩니다. 217이란 숫자는 2022년 총기규제법이 미국 하원에서 받은 정확한 찬성표수이기도 합니다. 이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시도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단서로는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19살이었던 학생이 교내에서 소총으로 총기 난사를 벌여 17명 사망, 17명 부상자를 낸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쟁을 촉발하며 March for Our Lives 운동을 일으켰고 총기 난사범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웨폰 속 217이라는 숫자를 총기 난사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한다면 2시 17분 실종된 아이들은 교내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알렉스를 협박하는 마녀는 교내 총기 난사를 고민하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의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충동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녀의 주술에서 풀려나 그녀를 갈갈이 찢어 죽이는 엔딩에서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극단적인 충동을 뿌리 뽑아 소멸시키기를 바라는 감독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티븐 킹의 소설 샤이닝. 반복되는 숫자 217은 사회적 상징일 뿐 아니라 감독의 예술적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217은 미국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의 소설 The Shining에 등장하는 공포의 방 Room 217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실제로 감독은 영화 속 작은 마을이라는 배경적 설정과 초자연적 공포 이야기라는 장르적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스티븐 킹의 작품들을 꼽았고, 스티븐 킹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웨폰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자신감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한다, 너무 좋았다 라는 호평을 남기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포신작 영화 웨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내달리며 극장에서만 제작비의 7배를 벌어들이는 상업적 대성공을 거둬들이고, 로튼토마토에서 93%의 높은 신선도를 자랑하며 그 뛰어난 작품성도 인증한 작품입니다. 예측 불허한 비선형적 스토리텔링과 시원시원한 액션 스펙터클까지 놓치지 않는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주 신작 영화 리뷰와 해설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화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평론글도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